이번 전시는 제목이 구름 바다 무인도인데 문자 그대로예요. 구름. 근데 그 구름이 바다 위에 떠 있어요. 그리고 바다에 무인도가 있어요. 뭐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섬에서 태어나서 섬에서 쭉 자랐기 때문에 이 바다와 구름과 무인도가 익숙하죠. 그리고 이 바다에 대한 그림을 언젠간 그려야겠다고 생각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근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표현될지,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보여줄지는 저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제가 신안군에 대한 작업을 하면서 이제 구름 바다를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것들을 이게 모은 게 이 전시입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어떤 종류의 운명 같은 그림이라고 해도 될 거예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섬에서 태어나서 자란 소년이 더 늙어버리기 전에 바다를 그려야겠다 생각하고 그린 일종의 운명적 그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굉장히 심각하고 운명적 작업이라는 뜻은 아니고 그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필연이 있었다, 그런 뜻이죠. 작품을 할 때 재료의 선택이 중요한데 이 재료의 선택을 무엇으로 할까 하다가 그냥 생면천, 그러니까 목화소금을 실로 짜서 그걸 짠 면천 위에다 아크릴의 기본 재료인 제소르 정도만 바르고 그 위에다 그냥 그림을 어떨까 했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렸는데 생각보다 이게 번진 효과라든가 물이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쓰기 시작한 게 물을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소를 쫙 바른 다음에 천을 팽팽하게 펴놓고 그 위에다가 물을 뿌려서 물이 적당히 스며들면 물감을 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런 파란 물감 같은 것은 미리 다 색깔별로 만들어 놔야 돼요. 처음에는 하늘만 칠합니다. 하늘색. 하늘색 마음에 안 들면 마른 걸 봤다가 물 뿌려서 다시 한번 칠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바다를 칠하죠. 물을 뿌리고 칠하면 바다가 쫙 좀 번지죠. 바다에 더 깊은 곳. 그 다음에 바다에 깊이 내려가면 달라지는 온도 등등을 생각해서 그립니다. 이 작품은 4월의 바다를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4월 바다는 플랑크톤이 막 증식을 하고 수온이 높아지면서 바다 색깔이 다양해집니다. 아주 푸스만 파란색이었다가 어느 쪽에 약간 녹색 기어띄었다가 또 어떤 날은 막 하늘과 거의 뒤섞여서 비슷한 색깔로 보이기도 해요. 이제 그런 종류의 느낌을 이 안에 표현하고 싶어서 수평선도 기울어져 있고 막 번지고 색깔은 층층별로 돼 있고 구름은 약간 멍청하게 떠 있고 그런 분위기, 그림 이런 걸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작업들은 사실은 전부 다 어떤 종류의 계절, 뭐 날씨 이런 것들을 그거 보면 아시겠지만 한여름 바다에 떠 있는 뭉게구름입니다. 이게 정란으로 갑자기 돌변하기도 하죠. 그리고 저쪽을 이제 뭐 요즘 같은데 8월이나 하고 좀 더 늦은 때의 바다에서 아주 평온하고 고요하고 좀 졸릴 것 같은 오후 바다의 기분 이런 걸 한 거고요. 지금 이 작업 같은 경우는 뭐 이 포즈를 보면 아시겠지만 크리스티나의 세계라고 미국의 그 유명한 화가 그 사람이 그린 그림에서 따온 인물입니다. 원래 크리스티나가 농장에서 저 먼 곳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것을 무인도로 대체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섬은 전라남도 신안군에 있는 우이도라는 곳에 있는 무인도입니다. 여기 해변도 아름답고 섬도 아름답고 해서 크리스티나를 여기로 그려서 무인도를 바라보고 동경하는 듯이 그리면 재미있겠다. 일종의 미술사적 농담과 패러디도 되고 해서 그린 게 이 작업입니다. 이쪽 작업은 대부분 블루, 파란색 계통인데 잘 보면 전부 다 같은 파란색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파란색으로 보이지만 아주 새파란 코발트 블루에 가까운 색, 그거보다 좀 톤이 가라앉고 번지는 색, 그리고 좀 더 가벼운 색 이런 식으로 다양합니다. 이게 어느 계절을 의미할까 하고 짐작하면서 보는 것도 재밌을 겁니다. 이쪽은 그림의 분위기가 아까하고는 달리 같은 블루 계통이긴 하지만 좀 어두워졌죠. 왜냐하면 여기는 되게 바람이 불고 날씨가 흐리고 뭐 번개가 치고 비가 오는 태풍 치는 혹은 태풍 전후의 바다 이런 것을 그리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바다는 또 좀 전에 봤던 바다와는 굉장히 다른 바다죠.
개인적으로 이 바다를 그리는데 가장 애를 먹었습니다. 이게 작년에 그린 작업인데 원래 출발은 가거도에 있는 아주 먹구름이 끼어서 하늘하고 거의 바다가 거의 구분이 안 될 정도의 인상적인 장면을 제가 사진을 찍었었어요. 그래서 이게 사진만으로는 불충분해서 이거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린 겁니다. 그리고 그리면서 계속 생각나는 노래가 하나 있었는데 그 노래는 얼마 전에 돌아가신 김민기 씨 노래였어요. 김민기 씨 노래 친구라는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었죠. 검푸른 바닷가에 비가 내리면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물인가. 이런 대목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김민기 씨의 그 노래 두 번째 구절 보면 그런 대목이 나죠. 무엇이 산 것이고 무엇이 죽었어. 검푸른 바닷가에 비가 내리면 하는 대목. 그걸 뭐 그렇게 이른 나이에 어린 나이에 썼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 가사이긴 하지만 이건 김민기 씨에 대한 헌정이고 가거도에 대한 헌정이다. 그럼 번개는 뭐냐? 알아서 생각하세요. 번개는 맨 나중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의 같은 맥락에 여러 가지 태풍, 뭐 저녁에 노을이 살짝 졌을 때의 태풍바다, 그 다음에 뭐 아주 날이 흐려졌을 때 태풍이 곧 오려고 할 때의 바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이 분위기는 저쪽에도 이어지죠. 그러니까 저쪽 오른쪽에 있는 뭐 녹색 줄이 있는 저 바다도 그렇게 막 날이 흐리고 태풍이 몰아치고 올 것 같고 어두운 바다죠. 그리고 왼쪽 바다는 저녁노을입니다. 뭐 저거보다 더 큰 것도 하나 그리긴 했지만 저녁노을도 제가 어렸을 때 아주 바닷가에서 해 지는 걸 보면서 아주 몰입을 했고 흠뻑 빠졌던 그런 장면이었어요. 특히 어렸을 때는 소를 먹이로 소를 끌고 나가면 소를 그냥 야산에 풀어놓고 바닷가로 뛰어가서 소가 먹건 말건 수영하고 놀았었는데 아마 그때 몸속에 정말 바다가 스며들었다는 기분이 들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배고프면 바닷가에서 고등도 잡고 개도 잡고 해서 구워 먹고 너무 많이 먹으면 배탈도 나고 했는데 그랬어요. 그리고서 그때 이제 소를 끌고 집에 돌아갈 무렵이 되면 해가 지면서 저녁 노을이 지죠. 그러면 그때 가다 말고 한없이 저녁 노을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닷속으로 해가 지는 장면을 보셨나 모르겠는데 여기다 제가 그리진 않았지만 지금 해가 막 진 다음에 해가 빨간 해가 천천히 물속으로 사라지다 하는 사이에 순식간에 없어져요. 그리고 저녁 노을에 지금 붉은 빛 분위기만 있죠. 그리고 그 여운이 바다에 남아있는 장면이랄까 그런 걸 하나 그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 매혹이 이렇게 저녁 노을로 표현됐다고 봐야 될 겁니다. 다 어린 시절 얘기입니다. 물론 지금도 보면 저녁 노을이라는 건 여전히 대단하지만요, 매혹적이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작품은 저쪽에 크리스티나의 세계와 마찬가지로 사진을 바탕으로 해서 그 사진 위에다 약간의 색칠해서 바다 분위기를 좀 바꾸고 거기다 그냥 이 흰나비, 배추 흰나비를 그렸는데 이것도 아마 5, 6월쯤 될 겁니다. 그때 되면 뒤에 하늘과 바다가 거의 구분이 안 가고 그 다음에 조류가 흘러서 이쪽에서 쫙 조류가 흐르기 때문에 이쪽은 흰물결이 남아있고 저러면 색깔이 달라요. 그리고 여기에 흰나비가 앉은 걸 하나 그려야겠다는 생각에도 그냥 그랬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김기림이라는 분의 시가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누가 뭐 수심의 깊이를 일러준 적이 없게 뭐 하얀 나비가 바다에 날아갔다가 지쳐서 뭐 공주처럼 지쳐서 돌아온다는 대목인데 그 시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걸 뭐 책을 내려고 에세이를 쓰기도 했고 그게 아마 곧 책이 나오게 될 겁니다만은 그런 배경을 가진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쪽에 크리스티나의 세계와 같이 맥을 이룬 무인도 연작의 일부죠. 여기에 이 작품은 뭐 보면 어떤 것 같습니까? 이게 바다 위에 소나기를 뿌리는 구름입니다. 사실은 한 7월이나 8월쯤에 갑자기 무더워지면 소나기가 구름이 지나가다가 비를 뿌리는 게 보여, 멀리서 보면. 그래서 줄기로 쏟아지는 게 아니라 비 쏟아지는 장면이죠. 그리고 여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제목이 수화의 별, 즉 김환기에 대한 개인적인 일종의 예찬입니다.
그러니까 김만기 선생의 그림을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부터. 아, 이분은 섬 사람이어서 평생 자기가 봤던 색깔이 결국은 그림 속에 다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김만기의 푸른색, 그 푸른색은 바다하고 하늘하고 해서, 더 어두운 푸른색은 밤하늘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별을 쳐다보면서 그냥 우연히 점을 찍어서 그린 건 아닐 거예요. 특히 어렸을 때 시골에서 밤중에 마당에 멍석 깔고 저녁을 먹고 누워서 하늘을 보면 은하수부터 별들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별들과 뻘밭과 바다와 하늘과 등등의 경험이 결국 그 그림을 만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김만기 선생 고향에 난자도에 가서 생가도 한번 보고 그 옆에 바닷가도 한번 둘러보고 밤도 보내본다면 제가 하는 말에 동감을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김만기 선생의 별을 봤다면 그래서 그 별을 한꺼번에 그려놓은 건데 뭐 큰 곰자리, 작은 곰자리, 오리온 자리가 있는데 이게 한꺼번에 보일 리는 없어요. 오리온 자리는 겨울별 자리이기 때문에 여름엔 안 보여. 그러나 한꺼번에 모아서 그 별. 그래서 수아의 별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작은 작품이지만 의미는 쓸데없이 큰지도 모르겠네요. 여기에 오면 아까 봤던 무인도 시리즈의 연작이 붙어 있고 그리고 또 이쪽에는 바다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바다는 보시다시피 저녁 노을입니다. 작은 저녁 노을 그리고 나서 이번에 크게 좀 그려봐야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작품도 저를 굉장히 애먹인 작업입니다. 몇 번을 고쳤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그림 그릴 때 생각은 물을 바르고 아크릴 물감을 좀 묽게 타고 해서 번지게 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편하게 그려지겠거니 했더니 그려보면 그게 천만의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물감이라는 것은 항상 사람이 가진 의도에 저항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놀지 내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작가라든가 화가라든가 하는 거 사람이 할 수 있는지는 그런 물감 같은 물질을 적절한 수준에서 제어하고 컨트롤하고 하는 일이죠. 거기서 조금만 넘어가면 오버가 돼서 너무 인공적이 돼서 작업이 재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너무 내버려두면 작업을 한 게 아니게 돼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어떻게 작가가 얼마만큼 개입을 해서 자기 의도하고 물감 사이에 접점을 만들 것인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쉽게 되지는 않으니까 이게 굉장히 애먹었어요. 한 10번 이상 고쳤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뭐 이렇게 그려놓고 멀리 떨어져서 보면 물을 뿌려서 그리고 했기 때문에 뭐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나 보다 싶지만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그림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 그림은 제목이 10월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10월 되면 바다색이 또 변해요. 바다색이 변해서 그 많던 플랑크톤은 조금씩 줄어들면서 약간 바다 빛깔이 코발트불에서 울트라마린 같은 색 비슷하게 바뀌면서 변해요. 그리고 이제 구름도 약간 높아지고 가벼워지면서 살짝 떠서 변한 것 같은 느낌을 한번 그려봤으면 해서 그린 10월 바다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여기는 이제 무인도 연작 시리즈의 일부죠. 보면 맨 바위섬에 갑자기 생뚱맞게 명품 백들이 줄줄이 있습니다. 이거 다 주워 모은 건데 인터넷에서 무슨 샤넬, 구찌, 그 다음에 에르메스도 한 2개 있고 그렇습니다. 어느 쪽에 써진 건 해중 명품 호객도입니다. 그러니까 바다 가운데 바위 위에 명품들이 있어서 지나가는 손님을 부르는 그림이에요. 옆에 있는 일사생이라는 건 하늘의 모래 같은 삶을 사는 어떤 사람이 그렸다. 저의 부캐릭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종의 이 전시장소인 청담동에 바치는 헌사이자 약간의 풍자이기도 합니다. 물론 어떻게 보시냐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작품은 역시 무인도 연작 중에 하나인데요. 보시면 커다란 바위 위에 바다에 짜장면이 떠 있고 그 위에 빵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즉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먹을거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의미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짜장면이 걸린 위치를 보면 이 명품보다 위에 있죠. 그리고 짜장면이나 빵은 명품보다 쌉니다. 사실 원래 중요한 것, 사람이 사는데 꼭 필요한 것은 가격이 싸야 돼요. 그리고 쓸데없는 것은 비싸죠. 먹을 것에 대한 일종의 예찬? 이렇게 보셔도 되고 명품보다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도가 살짝 숨겨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제가 무인도에 대한 그림을 그려서 처음 선을 보인 게 작년인데 그때 빨래를 그린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그 빨래를 좀 크게 하나 그려야겠다. 그래서 좀 큼직하게 홍도에 있는 바위섬을 촬영한 사진에다 빨래를 그린 겁니다. 물론 빨래는 저는 어렸을 때도 했고 자취할 때도 했고 교사할 때도 끝없이 빨래에서 놀던 기억이 있어서 그에 대한 기억이 다 뒤섞여 있죠. 저쪽에 있는 선인장은 심심해서 그린 거예요. 빨래 그려다 보니까 약간 너무 썰렁하더라고, 섬이 커서. 근데 기미하게 매칭은 좀 됐어요. 안쪽으로 들어오면 먼저 보이는 게 저 큰 그림입니다. 저 그림은 정란운을 그린 겁니다. 정란운은 아시겠지만 여름날 갑자기 구름이 생성되기 시작해서 그 구름이 커지고 높아지면서 비구름이 되죠. 그래서 갑자기 소나기가 오고 천둥이 치고 하는 구름이 정란운입니다. 어렸을 때는 바다 넘어서 보고 있으면 구름이 솟아오르기 시작해서 막 엄청나게 커져요. 그런 다음에 그 소나기가 옵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이제 소를 먹이러 산이나 이런 데 가 있으면 그 구름이 섬으로 오는 게 보여요. 그럼 비를 몰고 계속 비가 와요. 그러면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 어렸을 때도 마당에다가 그때는 곡식을 말리기 위해서 널어놓습니다. 그 비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막 소나기하고 경쟁을 하듯이 뜁니다. 소나기가 섬 쪽으로 막 오고 있는데 막 산에서 내려와서 막 신발이 벗겨지면 고무신 쥐어들고 뛰어서 빨리 그 우케를 다 걷지는 못하지만 멍석을 겉으로 반으로 접어서 덮기라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억들이 다 들어있는 게 정란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있는 건 전부 다 무인도 시리즈죠. 개인적으로는 다 사연이 있는 그림들이죠. 맨 왼쪽에 이 빨간 옷 스웨터를 입은 어머니가 장화를 신고 뒤에는 묘하게 생긴 도구를 들고 있는데 저걸 조세라는 도구입니다. 조세라는 도구인데 나무에 쇠붙이를 박아서 끝이 날카로운 데는 굴이나 조개 껍질을 껍데기를 까고 또 아래쪽에 보면 이 갈고리 같은 게 조그맣게 달렸어요. 그 갈고리를 알을 이렇게 딱 꺼내서 바구니나 이런 것에 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주머니기도 하고 섬에서 살아서 섬이잖아. 혹은 저희 어머님의 뒷모습이기도 한 그런 복합적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런 식으로 여기 있는 작업들은 전부 다 개인의 기억, 그리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무인도에 대한 판타지 등등이 다 섞여 있는 작품들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저쪽 끝에 보이는 맥권 역시 뭐 그 당시에 섬에 많이 피어 있었던 야생 식물들, 그 식물들 가운데서도 바닷가에 사는 염생식물, 맥꽃이라든가 퉁퉁마디라든가 칠면초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기억 혹은 오마주가 합쳐진 겁니다. 그리고 저쪽에 있는 그림은 가거도에 있는 어떤 바위 위에 풍죽이고 그 풍죽 위에 올라있는 새는 중국의 유명한 청나라 때 화가였던 청말기에 제백석이라는 분의 새를 살짝 따와서 대나무에 앉혀놓은 거예요. 그래서 옆에 보면 방백석, 백석 그림을 흉내냈다. 일사생이 그린 거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 있는 작업은 저 가거도에 있는 바위인데 바위 위에 술잔이 하나 있습니다. 저걸 뭐 소주잔으로 보는 사람은 소주잔으로 볼 테고 잔으로 보면 될 텐데 이것은 뭐 그냥 하나 그리고 싶었어요. 그리고서 이 위에다가 배치를 한 것은 이 안에 혹시 술이 들어있다 가정하고 그래서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재밌을 것 같다 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일종의 농담이기도 하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작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런저런 얘기는 마쳤습니다. 이 작업이 뭘 의미할지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될지는 사실은 제가 얘기를 했지만 각자의 몫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어렸을 때부터 혹은 뭐 약간 과장하면 운명이고 숙명인 바다를 그리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렸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던 그건 상관없어요. 의미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운명 같은 건 의미가 있어서 운명이 아니거든요. 그냥 운명이지. 자, 그럼 마치겠습니다.